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자, 오늘 실제 3,000명 이별인에게 효과 본 중요한 내용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고 오늘부터 정말 힘들어하지 마세요. 알겠지? 내가 과연 못나서일까?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좋아서일까요? 아이, 그게 아니고 이별만 수천 건 넘게 분석해오는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아, 내가 아직도 그 사람을 떠올리고 이렇게 힘든 거 보면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구나 이라고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뇌의 반응에 조종을 당했던 겁니다. 또 감정이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못하게 딱 막으세요. 안 돼. 여러분들이 생각과 여러분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건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이 한 가지 생각부터 먼저 가져가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답을 얻어가세요. 그리고 오늘 구체적 해결법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바로 따라해보세요. 이거 실제 내담자에게 적용했더니 다음날부터 바로 괜찮아지더라고요. 기대하세요.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애착 시스템 활성화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볼 땐 전부 껍데기가 어떻죠? 어른이고 다 성숙해 보여요. 예를 들어 누구는 나에게 진짜 맛깔나게 잘하는데 질투심이 너무 강해요. 누구는 겉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눈물과 불만이 많아요. 누구는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있지만요, 화가 나면 연락을 끊어버려요. 누구는 자기 말을 동조해주면요, 굉장히 잘하는데 무시하면 분노해요. 누구는 참 밝은 사람인데 한편으로는 불안해해요. 찔리는 분들 있으신가요? 이런 적 있다면 바로 오늘부터 이해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저마다 고유한 애착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적 부모님과 애착을 형성한 것들이 학습 동기화가 되어 사실 어른에게서도 보여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연인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어릴 때 엄마에게 동기화했던 게 이젠 연인에게 동기화한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나의 패턴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 가져온 사람들은 연인에게도 어렸을 적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분리 불안 문제라든지 불안 강도가 높을수록 안전 피난처가 있어야 하는데 그 안전 피난처가 떠나가 버리니 큰 공포와 상처를 느끼면서 이성을 잃게 되는 거죠. 불안형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하는데 그게 생존 본능이에요. 저항 단계라고 보면 되죠. 어릴 땐 엄마가 안전 피난처, 성인은 연인이 안전 피난처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왜 힘드냐? 나를 위로해줄 유일한 존재가요, 나에게 고통을 준 가해자여서 충격적이죠.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뇌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알겠죠? 이 뇌를 진짜 뇌 자체가 공포를 느끼면 안전 피난처로 향해 찾아갑니다. 어릴 때 엄마 품으로 가죠. 지금은 연인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뇌가 공포를 느끼면요, 안전한 곳을 찾아라 라고 나에게 명령하는데 그 안전한 사람이 나를 찬 그 사람이라니까요. 브레이크랑 엑셀과 동시에 밟는 차와 같아요. 진짜 간혹 보면 가스라이팅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제가 얼마 전 게시글 하나 올렸죠. 안 읽은 사람은 진짜 내 구독자 아니다. 일부 상담사가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내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착취를 한다니까요. 윤리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했죠. 제가 바로 이 심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애착 시스템 부분을 인지해야 해요. 도망쳐야 하는데 이별이죠. 그런데 다가가고 싶은, 위로받고 싶죠. 이런 개똥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요, 뇌에서 동시에 이 2가지 명령이 떨어져서요. 그러니까 미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평온을 유지하던 향상성 장치가 뜯겼다. 이건 주로 오래된 연인이나 깊은 만남에서 있는 건데 오래될수록 서로의 생체 리듬을 공유하는 상호조절 관계가 되죠. 서로 심박수, 호흡, 수면 패턴, 호르몬 분비까지 상대에 맞춰 조절해요. 그래서 마치 서로가 함께 있을 때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고 편안함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정이 들었다고 할까나요? 이 정 때문에 못 헤어진다는 것도 이것 때문이죠. 향상성 장치 때문이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다가요, 이별을 하게 되면 이 향상성 장치를 떼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호흡이 부족한 사람이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호흡을 너무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흡기를 떼보세요. 호흡이 너무 불안해지죠. 또다시 적응하기 위해서 힘이 들죠. 바로 그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잠도 안 오고요, 소화도 안 되시죠. 이 장치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지가 약하고 마음이 단단하지 못해서가 아니라요, 이 생물적 반응 때문이라니까요, 진짜. 세 번째, 자아 붕괴예요. 저는 이 자아라는 개념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이 인간을 바라볼 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아가 잘 형성되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사람만의 고유한 유기체적 경험을 한 존재라고 보면 되죠. 경험을 잘 소화했느냐예요. 내가 무언가의 경험들을 긍정적으로 잘 씹어 소화했느냐예요. 여러분들 잘 씹어 삼키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 아서 아론 자아 확장 모델 이론에 따르면요, 인간은 사랑할 때 나의 영역을 넓혀 상대를 나의 일부로 포함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치죠. 그러면 그 안에 서로 취미, 가치관, 사회적 관계, 미래 관계까지 얽혀 있어요. 그런데 이별하면 이 확장된 나의 자아가요, 반토막이 되어버려요. 자아 상실은 삶의 의미를 낮출 수도 있고요, 동기가 확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나는 누구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라고 느껴져요. 무섭죠? 마치 팔다리가 절단된 것처럼 말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상대를 나의 팔다리처럼 인식하고 있어서예요. 확장한 거를 당연시 여겼을 뿐이에요. 정신 차려야 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me and you
A인데 나 그리고 너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you and me예요. 내가 있어야 상대가 있는 건데 대부분 너무 과도한 확장이 되어버려서 나의 본질은 잊은 채로 상대가 나의 존재로 느껴버려요. 이게 자아 확장이 오류예요. 그러면 안 된다잉. 이제 아시겠나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해요? 오늘 좀 열린 결말로 마무리할게요. 는 장난이고요. 하나씩 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이 상황을 내가 매달리거나 고통받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요. 뇌가 애착 시스템의 상실에 반응을 했군 이라고 정확히 인지하세요. 자, 대사를 따라 해보세요. 지금 나의 뇌는 공포를 느끼고 있고 공포를 멈추기 위해 안전한 곳 연인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다. 하지만 그곳은 안전하지 않아. 나는 역설을 느끼고 있어. 뇌가 당황했군. 이제야 알겠어 이라고 말을 해보세요. 두 번째로, 뇌가 잘못된 곳으로 도망치고 있는데 우리가 정지시켜야 되죠. 그럼 어디로 가야 해요? 상대방에게 갈 거예요. 상대방은 안전기지 하기 싫다고 떠났는데 SNS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안전 피난처를 바꿔야죠. 어디가 있어요? 조건 없이 바라봐줄 사람들이죠. 친구, 가족 또는 전문가, 상담사, 저 같은 사람들이죠. 매번 무상으로 댓글에 열심히 무료로 다 답변 드리고 있잖아요. 저야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힐링 되지 않아요? 저는 믿을 만한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그런 분들 좋아요. 지금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로 이동하세요. 카페가 될 수 있고 저는 헬스장이에요. 트로피컬 하우스 노래 딱 틀고 있고 진짜 세상 걱정 없이 행복해요. 아니면 산책도 되고 명상도 돼요. 자꾸 이상한 모임 같은 데 가셔서 이상한 사람 꼬이지 마시고요. 딱 정해놓고 해보세요. 뇌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해요. 정말입니다. 세 번째, 이건 제가 내담자분들에게 진짜 많이 해주는 건데 셀프톡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으니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셀프 수딩이라고 부르는데 나 자신을 가장 신뢰하고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불안이 느껴질 때마다 내가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만 해줘도 편도체 활동이 줄어들어 감정 조절이 되어요. 진짜 해보세요. 전 이거 효과 진짜 컸거든요. 또 파트너한테 어떤 말 듣고 싶어요?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나는 안전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나 자신 내면에게 말하세요. 이게 바로 셀프 토크의 기법이에요. 제가 내담자분들한테 해보면요, 이 세 번째가 효과가 제일 커요. 아니, 이상한 게 제가 가끔 그렇게 느껴요. 대체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여러분들의 내면을 사랑하고 있어요. 간혹 저도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건 자연스러운 뇌의 반응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본질을 아셔야 해요. 오늘 마음 다르고 또 내일 마음 다르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 번 각인시켜 보세요. 진짜 아무튼 전 여러분들이 이 헤쳐나가는 과정도요, 배움이 될 거고 또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갖고 극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거니까 정말 걱정 말그레이. 그럼 전 여러분들 곁에서 무한한 응원하고 있을게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이것을 끝으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을 드릴게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혹시나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정보란에 클릭하셔서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